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가 또 지났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제 인생 얘기, 어떻게 캐나다의 무직에서 공립학교에서 일하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그랬죠. 제가 한국 회사에서 일하다가 관두고 나왔다.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제 친구가 말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랬다고 그랬죠. 캐나다에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학교나 칼리지나 아니면은 유니버시티나 잡 트레이닝을 가서 그것을 받고 구직을 해야지 되지, 그 전에는 절대 취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로 현실에 부닥쳐 보니까 그 친구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칼리지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4년제 대학은 왜 안 갔냐 하면은, 일단 제가 한국에서 마스터 디그리가 있었고, 그래서 칼리지를 4년 동안 가고 싶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그런 학과가,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칼리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교는 대부분 이론 위주죠. 그리고 학문 위주고, 칼리지는 실제적으로 잡 트레이닝을 시켜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칼리지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가 한 명이 있어요. 그 한국에. 그 선배가, 제가 한국에 이제 영주권을 따고 돌아가서 그 선배를 만나서 얘기를 했죠.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따서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참 말처럼 쉽지가 않다. 막 그러면서 하소연을 했죠.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이, 그래, 처음에는 힘들겠지. 그치? 그래서 너가 말했듯이 환경적인 영향으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너가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하겠어. 언어도 잘 안 통하죠. 그 다음에 학벌도 잘 인정이 안 되죠. 경력도 인정이 안 되죠. 하지만 네가 5년 후에도 같은 자리라면 그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의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자신의 문제. 그래갖고 뭔가 그때 머리로 한 대를 딱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아, 그래. 5년 안에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라면 5년 후에도 내 잘못이구나.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구나.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 나는 칼리지에 가야겠다. 칼리지에 가서 다시 트레이닝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에 다시 돌아와서 칼리지에 가기로 했죠. 그래갖고 칼리지에서 제가 가고 싶은 과를 다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적성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이제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제 어스런 어드바이저를 만나면 칼리지에 가서 물어보죠. 너 적성이 뭐야? 너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적성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캐나다에서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정책을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보수 많이 주는 직업, 그러고 인디맨드한 직업이 뭐예요? 난 그거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적성에 맞아야지. 적성은 내가 어리면은 적성을 따지겠는데, 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쵸, 내가 20대 초반이면은 대학교 처음 들어가는 상황이면은 적성을 따져서 가겠지만, 나는 이미 대학원까지 다 졸업한 나이였기 때문에 적성은 맞추면 되는 거고, 보수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인디맨드한 잡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었던 질문이에요. 왜냐면 저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본인의 적성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쭉 해 나갈 수가 있지, 적성에 안 맞고 자기의 실력이나 아니면은 자기의 능력에 그 일이 맞지가 않으면 절대로 끝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몇 달 하다가 그냥 못하게 그만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적성이고 뭐고 저는 그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정보를 수집해서 봤더니 메디컬 쪽, 그 다음에 회계사 쪽, IT 쪽이
그 다음에 엔지니어 쪽이 보수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인디맨드한 잡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쫙 봤죠. 그래서 칼리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requirement를 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반드시 필요한 게 영어 12, 아니면은 TOEFL, IELTS, 아니면은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ELL 코스를 통과한 학생들. 전 생각을 했죠. 어떤 거를 할까? 저는 잉글리시 12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토플이나 IELTS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가도 영어 공인 점수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외국에서 영어가 오피셜 랭귀지가 아닌 나라에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영어 공인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토플이나 IELTS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해 두는 게 좋아요. 근데 그때 저의 목표는 칼리지에 들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옵션 중에서 저한테 가장 맞는 게 잉글리시 12였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저의 습관은 글을 읽을 때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하고 그래야 되는데 컴퓨터로 토플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밑줄 치고 이걸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안 맞았고 IELTS는 문제가 너무 길어요. 읽기. 4스킬 보죠.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보는데 리딩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너무 길어갖고 지겨운 거예요. 그래갖고 한 3분의 1쯤 풀다 보면은 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Melody, come on, hello, say hello. 그래서 한 3분의 1쯤 처음에 이제 IELTS는 리스닝 보죠. 리스닝 풀고 그 다음에 리딩으로 넘어가죠. 리딩 한 3분의 1쯤 풀다 보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 피곤해지면서 문제 풀기가 싫어져요. 자꾸 대충 그냥 막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보죠. 근데 라이팅 때는 이미 의욕이 없는 거예요. 시험 보고 싶어 하는 의욕이. 근데 스피킹은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의욕이 다시 생긴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IELTS에서 좋은 점수를 저는 잘 못 냈어요. 잉글리시 12를 사람들은 대부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에세이 쓰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IELTS의 라이팅하고는 전혀 틀려요. IELTS의 라이팅은 그냥 그 쓰는 포맷이 있죠. 그것만 외워서 연습을 해서 쓰면 되지만 잉글리시 12는 들을 때 캐릭터, 그 다음에 theme, 그 다음에 conflict 등등 그 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한국어 논술을 쓰는 건데 그거는 한국어 논술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잉글리시 12는 선택을 안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맞았어요. 왜냐하면 잉글리시 12 같은 경우에는 소설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책이 무슨 내용인지 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팅 같은 거를 준비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IELTS나 이런 거 보면 지문을 뭐가 나오는지 모르고 그때 봐서 읽어서 빨리 답을 이제 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답 찾는 거. 저한테는 그게 안 맞았습니다. 어쨌든 그래갖고 잉글리시 12를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과를 가고 싶은지 그 당시에는 몰랐기 때문에 수학 과목 듣고 그 다음에 과학 과목 다 듣자.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그냥 모든 인디맨드한 잡에 있는 과에 다 그냥 지원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적성이고 뭐고 다 상관없이 그래서 수학 12, English 12, English는 10부터 시작했군요. English 10, 11, 12 그 다음에 Biology, Chemistry, Physics 그거 12 다 들었어요. 그래서 걸린 시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어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하면은 English 10 들으면서 막 회의를 또 합니다.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내가 이 English 지금 10을 하고 있어. 차라리 다시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아서 그 경력으로 캐나다 회사에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서 English 10 듣고 다시 취업을 하게 돼요. 한국인 회사로. 근데 한국인 회사에 또 갔더니 또 회의가 드는 거예요. 과연
이 한국인 회사에서 내가 쌓은 경력을 캐나다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왜냐면 한국인 회사들은 뻔하거든요. 대부분 이민 회사, 아니면 학원, 아니면은 ELL 랭귀지 스쿨, 그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법률 회사. 법률 회사는 조금 인정이 돼요. 근데 저는 법률 그 사무소에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회계사 사무실이나,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 고객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한국말을 쓰기 때문에 전혀 잉글리시를 늘리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다시 한국인 회사에 일을 한 몇 달 하다가 또 회의가 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경력이 절대 캐나다 회사를 옮기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또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하면은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트레이닝을 내가 학교에서 받았고 캐나다 직업을 갖자라는 마음으로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가서 그 칼리지에 들어가기 위한 리퀘어먼트를 맞추기 위해서 English 11, 12 하고 그 다음에 수학 12 하고 아까 제가 말한 그 과학 과목 3가지 있죠. 12 그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근데 한 학기에 모든 그 5과목을 다 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한 학기에는 3과목 이상 들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끝낼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공부를 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하면서 일도 같이 했기 때문에 한 6년 동안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공부와 일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하루 스케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침 8시에 수업이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6시에 일어나서 뭐 준비하고 버스 타고 가죠. 버스 타고 가면은 수학 과목을 듣고, 수학은 칼리지에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Adult Education Center, School District에서 하는 그거를 Adult Education Center에서 들었기 때문에 수학 과목이 끝나면은 다시 Adult Education Center로 버스 타고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영어 수업이 끝나면은 다시 버스 타고 칼리지로 와요. 그래서 오후에 야간에 과학 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야간에 과학 과목이 끝나면은 파트타임을 하고 그래서 하루가 풀로 아침 6시부터 해서 밤 9시까지 공부와 일을 병행을 하고 집에 오면 한 10시쯤 되죠. 집에 오면 자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 숙제해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 쪽을 더 잘했고 영어 쪽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3년을 공부와 일을 병행했고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 어떻게 했냐? 토요일 날에는 또 영어 스피킹 과목을 들어야 했어요. 왜냐면 Adult Education Center에서는 English 12는 Reading하고 Writing만 하는 거지 스피킹은 또 안 하거든요. 근데 어떤 requirement에는 스피킹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 칼리지 requirement에 그래갖고 스피킹 점수를 따기 위해서 칼리지에 가서 토요일 날만 하는 스피킹을 하는 그 코스에 가서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는 그 코스가 있어요. 스피킹 코스가 거기에 가서 토요일 날은 스피킹을 듣고 그거 끝나면 또 파트타임 하러 가고 일요일 날에도 파트타임 하러 가고 그래서 한 6년 동안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쭉 공부와 일을 병행을 했어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면은 메디컬 쪽으로 가려면은 그 발런티어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발런티어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발런티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학생들은 다 의대를 아니면은 간호사를 하려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합병원에 밴쿠버에 종합병원이 있거든요. 그 종합병원에 가서 발런티어를 5년을 했죠. 처음에는 그냥 학과 들어가기 위해서 발런티어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환자들하고 말동무도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거든요. 그래서 발런티어가 끝나고 나올 때 그 마음에서 뭔가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보람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시작은 칼리지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이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마음이 그래서 발런티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꾸준히 하게 됐고, 그래서 일요일 날에는 발런티어 그때 3시간이었거든요. 3시간 하고 나서 그 후에 또 일을 하러 갔죠. 파트타임 잡은. 그래서 일주일이 공부, 파트타임, 발런티어로 풀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쉬고 싶지도 않았고, 왜냐면 쉬면은 우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를 바쁘게 막 보내면서 다른 생각 안 생기게, 다른 생각 안 들게,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를 바쁘게 보냈어요. 그때 든 생각이 제가 와, 한국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서울대 갔겠다. 그쵸?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도 없었고, 제 의지를 갖고, 제 열정을 갖고,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힘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힘든 일도 몰랐고. 지금 하라면은 글쎄요. 또 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칼리지의 그 리퀘어먼트를 제가 가고 싶은 학과들 마치고 지원을 했죠. 제가 지원한 게 울트라사운드, 메디컬 랩 테크니션, 엑스레이 그 3곳을 일단 지원을 했습니다. IT를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소문이 IT는 이제 다 차서 더 이상 뭐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더라. 그래갖고 IT는 안 했고, 근데 그게 실수였죠. 지금도 IT 할 걸 많이 후회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회계사는 제가 한국에서 학을 안 배웠고 경영이나 경제학과를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회계사가 되려면 5년이 걸리는 거예요. 회계사 과정을 맞춰서 시험을 보려면 5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계사가 되려면 여기에서는 공부하고 그 다음에 1년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1년의 경험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서 그 후에 회계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한국에서 회계학과를 나왔거나 그런 분들은 그 기간에서 줄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크레딧이나 그런 게 한국에서 없었기 때문에 5년이 걸리는데 제가 생각했죠. 5년이면은 4년제 대학에서 다시 공부를 하지 5년까지는 내가 투자를 못 하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공립학교까지 일을 하기까지는 5년이 더 걸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갖고, 어쨌든. 근데 그때는 5년이라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울트라사운드, 엑스레이, 메디컬 랩 테크니션은 2년 과정이고, 보수도 많아요. 그 공부하는 기간에 비해서는. 시간당 그 다음에 그것도, 덴탈 하이진. 취생사도 2년 공부 과정에, 그쵸. 급여가 좀, 공비 기간에 대비 급여가 많은 편입니다. 45에서 50불. 최소 45불 시간당. 그 다음에 50불은 받아요. 근데 치위생사는 또 대학교 1학년 과정에 생물도 들어야 되고, 어쨌든, 리퀘어먼트는 나중에. 그래서 지원을 했죠. 근데 울트라사운드, 엑스레이, 그 다음에 메디컬 랩 테크니션 다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경험자. 2번째, 영어 실력. 어떻게 거기에 3번의 시험을 걸치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으로 자릅니다. 성적은 제가 잘 받았기 때문에 과학 과목, 수학 과목은 다 95점 이상을 받았고 영어는 못했어요. 영어는 그래갖고 80점 받았고 그것도 저는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족합니다. 영어 80점. 그래서 서류 전형에서는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 인터뷰를 봐요. 인터뷰는 메디컬 쪽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창성, 정확성 따집니다. 반드시 유창해야 돼요. 네이티브만큼. 그 다음에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단어 하나로 환자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단어 하나 잘못 말하거나 단어 하나, 스펠링 하나 잘못 쓰거나 그래서 환자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영어가 유창하지도 않았고 정확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갖고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거기 합격되는 학생들이 이미 본국에서 의사를 했거나 아니면 최소 간호사를 했거나 아니면 울트라사운드나 엑스레이나 메디컬 랩 쪽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고 해요. 그런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캐네디언들은 대학교를 여기서 4년제를 나왔어요. 좋은 대학교, UBC나 뭐 이런데, 밴쿠버 기준입니다. UBC나 이런데 나와서 토론토 대학 이런데 나왔는데 비인기 학과들이 있죠. 취업 안 되는 문학 쪽, 인문계 쪽. 그래서 취업이 안 돼서 다시 그런 칼리지에 와서 그런 과를 들어서 취업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의료 쪽 무경험자죠. 영어 정확성과 유창성 그 사람들보다 떨어지죠. 당연히 안 되죠. 그래갖고 싹 떨어졌어요. 색 학과를 우울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리를 터벅터벅 걷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밴쿠버 다운타운에는 그 노숙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약을 여기는 마리아나가 합법이 지금 됐고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지만 그래도 마리아나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딱 보면서 와 저런 그쵸 노숙자들도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는데도 직업을 못 구하는데 나같이 이민을 와서 영어도 저 사람들보다 유창하지도 않은데 직업을 갖는 게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는 직업을 갖는 게 참 어렵구나 하면서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다른 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공립학교에 가기 전에 또 다른 쪽을 알아봐서 다른 학과를 알아봅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